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짧은 글 3개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카타르, 사우디, UAE 세 걸프 정상의 요청으로 내일로 예정돼 있던 이란 공격을 일단 보류했고 언제든 즉시 공격할 준비는 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공개 SNS에 내일 이란 칠 뻔했다. 걸프 3국 정상이 말려서 안 친다고 발표한 겁니다. 작전 보완이라는 단어가 있나 싶을 정도의 표현이에요. 한국 시각으로 새벽 4시 반에 이 글이 떨어졌고 30분 뒤에 미국 정규장이 마감됐어요. 그리고 그 30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보십시오. S&P 500은 7,403.05, 하루 마이너스 0.07%, 사실상 보합입니다. 나스닥 100은 705.88, 마이너스 0.43%. 살짝 빠졌어요. 빅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3.31% 빠지면서 17.82로 마감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시장이 트럼프의 그 트윗을 드디어 군사 옵션 카드를 누가 말렸다, 단기 디에스컬레이션이다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날 다른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WTI 6월물은 마이너스 0.88% 빠져 배럴당 104.49달러에 정산됐고 브렌트유는 플러스 2.6% 올라 배럴당 112.1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2%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반도체 ETF인 SOXX입니다. 마이너스 2.49% 빠졌어요. 같은 날 지수는 멀쩡한데 반도체만 따로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 2개. 시장이 트럼프 발언을 진짜 디에스컬레이션으로 봤다면 왜 브렌트가 플러스 2.6%나 올랐을까? 그리고 이란이 정말 진정 국면이라면 왜 반도체만 마이너스 2.5%인가? 오늘 이 2가지 불일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젯밤 미국장은 트럼프 트윗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뭔지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각으로 저녁 9시 58분, 미국 동부 시각으로 아침 8시 58분에 알 아라비아 매체에서 한 가지 리크가 나왔어요. 이란이 미국에 제출한 수정안 내용입니다. 이란이 원하는 건 장기 다단계 휴전, 그리고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가 아니라 장기 핵 동결로 바꿔달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동결된 자금을 미국이 단계적으로 25%만 풀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전액 해제를 요구한 상태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없애지 않고 멈춰두겠다는 거고 미국이 요구한 영구 해체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도 영구 휴전과 제재 완전 해제와 묶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받기 어려운 안이에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난 미국 동부 시각 11시 29분, 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엑시오스의 익명으로 멘트를 흘립니다. 이란의 새 제안은 불충분하며 전쟁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다. 기관 트레이더들이 보는 뉴스 화면에 이 헤드라인이 빨갛게 박힌 게 바로 그 시각이고요. 정규장 시간 안에 이미 협상 결렬 시그널이 2차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브렌트 플러스 2.6%의 진짜 원인입니다. 시장은 정규장 동안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란이 핵동결 카드를 던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미국은 거부한다. 결국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은 더 길어진다. 호르무즈가 안 열리면 전 세계 원유와 LNG의 약 20%가 계속 막혀 있는 거니까 유가는 위로 갑니다. 다만 같은 날 WTI는 오히려 마이너스 0.8% 빠졌어요. 모순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통과 물량은 브렌트 바스켓에 더 직접적으로 박히고 WTI는 미국 내 쿠싱 재고나 6월 만기 롤오버 같은 자체 변수가 따로 돕니다. 어제 브렌트 WTI 스프레드가 약 3.8러 벌어진 게 호르무즈 프리미엄이 브렌트로만 흘러간 신호예요. 그러고 나서 정규장 마감 30분 전에 트럼프가 트윗을 쳤습니다. 내일 이란 치려 했는데 카타르가 부탁해서 안 친다. 그러나 언제든 칠 수 있다. 이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냐? 단기 군사 충돌은 일단 미뤄졌다로 받았어요. 그래서 빅스가 18 근처에서 17.82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트윗이 협상 자체를 진전시킨 건 아니에요. 단지 내일 폭격은 없다는 거지 협상 타결됐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종합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협상은 멈춰있고 폭격도 멈춰있고 시장은 단기 변동성만 한 단계 빼서 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모순의 답입니다. 빅스는 빠졌지만 유가는 올랐어요. 같은 사건을 정규장과 마감 직전 트윗이 다르게 가격에 박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순. 반도체 마이너스 2.5%는 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이란이 아닙니다. 따로 작동하고 있는 2가지 압력이에요. 하나는 금리, 하나는 일정. 먼저 금리부터. 어젯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2%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플러스 0.61%. 이번 달 들어서만 플러스 5.6% 상승이에요. 4월 말 4.38%이던 게 지금 4.62%까지 올라왔어요. 채권 시장은 2가지를 가격에 받고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끈질기다. 둘째, 그래서 연준이 당분간 못 내린다. 어제 미국 동부 시각 정규장 마감 직후에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는 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붙는다는 경고도 같이 던졌고요. 여기서 이번 달 다른 데이터 하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4월 미국 CPI가 헤드라인 기준 전년 대비 플러스 3.8%였습니다.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그 상승의 40% 이상이 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이란과의 충돌이 본격화된 2월 말 이후로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즉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핵심 동력이 에너지 항목이고 그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린 큰 축이 호르무즈 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 이후 유가 상승, CPI 끈질김, 연준 동결, 장기금리 위쪽. 어제 브렌트가 플러스 2.6% 올라간 게 단지 원자재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곧바로 채권 시장이 봤습니다. 4.62%는 지난 1년 평균보다 한참 위입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위로 가면 가장 먼저 다리가 풀리는 게 누구냐? 멀티플이 비싼 종목들입니다. 멀티플이 두 자릿수 후반대인 반도체 대장주들이 정확히 거기 해당해요. 어제 SOX 2.49%, NVDA 1.33%, AMD 0.73%, TSLA 2.90%. 시장은 금리가 4.6%로 굳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PR 40배에 들고 있을 수 있는가를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5%라는 SOXX 하락폭은 단순 금리 부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압력이 겹쳤어요. 일정 요인. 수요일 미국장 마감 직후 한국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약 78빌리언 달러, EPS 1.77달러, 데이터 센터 매출만 73빌리언 달러 수준이에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 데이터 센터 한 라인에서만 분기 73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연 환산이면 약 290빌리언 달러예요. 한 회사의 한 사업부가 1년에 전 세계의 어떤 빅테크 회사 전체 매출과 맞먹는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 기대치가 이미 가격에 박혀 있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약 5.38 트릴리언 달러로 미국 1위, AMD는 YTD 플러스 88%, SOXX는 YTD 플러스 58% 올라온 상태고요. 발표 전날까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건 이 가격 위치에서는 자연스러운 패턴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컨센서스를 단지 맞추기만 해도 시장은 실망합니다. 압도적으로 비트해야 사는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서 어제 또 하나 작은 시그널이 떴는데 잘 모르고 지나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 동부 시각 오후 3시 30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갑자기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황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있어요. 반도체 공급망은 확장되고 있지만 AI 인프라 수요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메모리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코멘트도 같이 던졌고요. 중국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열릴 것으로 본다. 다만 그건 중국 정부 결정이라는 톤도 깔았어요. 이게 시점상 굉장히 절묘합니다. 실적 발표 이틀 전에 CEO가 직접 나와서 10년짜리 사이클이다. 메모리는 부족하다. 중국은 열릴 거다를 미리 깐 거예요. 발표 자체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만약 단기 분기 숫자가 다소 약하더라도 장기 스토리는 멀쩡하다는 방어막을 미리 친 거고요. CEO가 실적 직전에 외부 인터뷰에 나오는 건 보통 두 가지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넘쳐서 미리 분위기를 잡거나 약점을 외부 톤으로 미리 흡수하거나 어느 쪽이든 엔비디아 한 회사가 이번 주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위치에 와 있다는 건 분명해졌어요.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AMD의 리사수 CEO가 중국 경제정책 총괄인 허리펑 부총리와 직접 만났어요. 미국 반도체 기업 CEO가 중국 경제사령탑과 직접 만나는 흐름이 최근 며칠 사이 잇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H200, H200, MI300 같은 첨단 칩을 어디까지 수출 허용해 줄지 두고 양국이 트랙 외 협상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은 읽고 있어요. 어제 AMD가 마이너스 0.73%로 엔비디아보다 덜 빠진 게 이 비팅이 어느 정도 받쳐줬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YTD 플러스 88% 종목이니까 차익 실현 압력이 훨씬 더 세야 할 자리인데도요. 자,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보여준 건 세 개의 줄기예요. 첫째, 이란 협상은 진전 없이 멈춰 있고 호르무즈도 닫혀 있고 유가는 위쪽으로 닳고 있다. 트럼프의 트윗은 단기 폭격 리스크만 뺐을 뿐 본질은 그대로다. 둘째, 그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끈질기게 만들고 그게 10년물 금리를 4.62%로 끌어올리고 그게 비싼 멀티플 종목들의 다리를 풀고 있다. 셋째, 그 비싼 멀티플의 정점인 엔비디아가 모레 새벽 실적을 발표한다. 비트로는 부족하고 가이던스까지 올려야 한다. 세 줄기가 정확히 어디서 만나느냐? 한국 시각으로 모레 새벽 5시 20분 그 한 시점입니다. 엔비디아 가이던스가 컨센 위로 나오면 금리 부담을 한 번 더 무시할 수 있어요. AI 사이클이 매크로를 압도한다는 그림이 다시 그려집니다.
반대로 컨셉만 맞추거나 미달하면 그동안 매크로를 무시했던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멀티플 컴프레션 압력을 받습니다. SOX YTD 플러스 58%, AMD YTD 플러스 88%가 이렇게 빠르게 올랐던 만큼 빠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VX 17.82가 보내는 신호를 한 번 더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표면이 평온할수록 한 이벤트에서 가격 변동이 한 번에 응축돼 터집니다. 보험료가 싸다는 건 보험을 든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거든요. 모레 새벽 실적이 시장 기대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오면 옵션 시장은 단번에 다시 가격을 책정합니다. 변동성이 17에서 25로 점프하는데 하루면 충분한 자리예요. 그러면 저희 실험은 이 그림 안에서 어디 서 있는가? 저희 계좌는 현재 롱페이지입니다. QQQ가 706, 200일 이동평균이 611로 그 위로 약 15.6% 떨어져 있고 100일 이동평균 624도 무리 없이 깔아두고 있어요. 시그널 면에서는 어떤 전환 신호도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가 어젯밤 종가 기준으로 14,058달러이에요. 어제 하루 TQQQ-2.35%를 그대로 받았고 그 결과가 이 숫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 머리에 박아두십시오. 시장의 진짜 위험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헤드라인과 가격이 따로 노는 그 균열에 숨어 있습니다. 어제처럼 트럼프가 이란 7번 같은 말을 던지는 날에 빅스는 빠지고 유가는 오른다면 그 안에 두 개의 다른 베팅이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단기 디에스컬레이션과 장기 구조 파탄. 두 베팅이 같은 시각에 가격을 만들면 표면은 잠잠해 보이지만 한 이벤트에 모든 게 풀립니다. 이번 주 그 한 이벤트가 모레 새벽 엔비디아 발표입니다. 오늘 밤 정규장은 그 발표를 향해 포지션을 정리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큰 방향 베팅보다는 차익 실현과 해지 매물이 섞이는 자리고요. 그리고 발표 당일 새벽에 한국 시청자들은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한국 시각 새벽 5시 20분에 숫자가 떨어지고 그 한 시간 안에 시간 외 시장이 가격을 다시 매기거든요. 그때 저희도 그 가격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레 새벽 5시 20분. 그 한 시점이 이번 주 시장의 분기점입니다. 엔비디아 가이던스 한 줄에 SOXX YTD 플러스 58%, AMD YTD 플러스 88%가 통째로 재평가됩니다. 저희 계좌도 그 가격을 같이 봤고요. 다음날 아침 영상에서 시장이 어떻게 다시 줄 섰는지, 저희 계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대로 공개합니다. 매일 어젯밤 미국 장을 같은 렌즈로 분해합니다. 다음 엔비디아, 다음 호르무즈, 다음 CPI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두십시오. 개별주 분석은 멤버십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